안녕하세요. 찐이식빵입니다. 오늘은 선우와 나무꾼이라는 책에 대해 소개할 텐데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전래동화랑 비슷한 제목이죠? 네, 선녀와 나무꾼 전래동화를 모티브로 하여 만들어낸 책입니다. 최소희 지음, 김진미 그림. 아까도 말했듯이 선녀와 나무꾼 전래동화를 모티브로 하여 입장 바꾸어 생각해보는 것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친구들 사이 사과와 용서를 깨닫게 해주는 책입니다. 어렸을 때 대부분 읽어보았던 선녀와 나무꾼. 사냥꾼에게 쫓기던 사슴이 나무꾼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고 그 보답으로 소원을 들어주는 이야기로 나무꾼의 소원인 장가가는 것을 사슴이 시키는 대로 선녀의 날개옷을 훔쳐 이루게 되었죠.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은 어렸을 때 나무꾼이 선녀를 힘들게 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었나요? 네, 저도 선녀가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갈 때 단순히 나무꾼이 불쌍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선녀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 행위가 정당한 것이었는지 선녀 입장에서 다시 생각하게 해줍니다. 하늘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삶이 바뀌어버린 선녀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과연 날개옷을 훔친 나무꾼을 선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 책의 간단한 줄거리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새학년 새학기 첫날 무군이는 학교에 가는 길에 사냥꾼에게 쫓기는 고라니를 만납니다. 고라니를 숨겨준 무군이에게 고라니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무군이는 단짝 친구가 생기는 것을 소원으로 말해요. 그러는 무군이에게 고라니가 오늘 전학생이 오는데 그 친구 점퍼를 몰래 숨겨. 그래서 무군이는 정말 전학생의 옷을 숨겼는데 친구들이 전학생 진구를 괴롭혀서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전학생 진구는 학폭으로 전학을 오게 되었어요. 진구는 선우와 노는 게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선우를 화장실에 가두기도 하고 바지를 내리기도 하면서 마치 놀이라 생각하고 재미있어 해요. 결국 반성은 하지 않고 억울하게 전학을 간다고 진구는 생각해요. 진구는 친구들이 선우에게 장난을 좀 친 거고 같이 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무근이가 숨겼던 점퍼도 선우 것을 빌렸다라니. 진구는 정말 무엇이 잘못인지 서가하는 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진구는 전학 온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요. 고통스러워합니다. 점퍼를 숨겼던 무근이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사과를 해요. 진짜 미안해서 하는 사과를 배우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잘못을 선생님께 말하고 용서를 구해요. 진구는 전에 다니던 학교에 가서 선우에게 사과를 합니다. 하지만 사과를 잘 못해요. 또 선우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때 사냥꾼이 나타납니다. 고라니 엉덩이에 주렁주렁 달린 꼬리표는 그동안의 죄목입니다. 그리고 그 꼬리표는 사냥꾼이 단 거였어요. 그리고 가해자 아이의 발에도 꼬리표를 달아요. 사냥꾼은 진구에게 긴 꼬리표를 2개나 달아요. 꼬리표는 새로운 세상에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발목을 잡을 거라고 했어요. 꼬리표 없이 사과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났고 앞으로 꼬리표를 달고 사과를 해야 한다고 해요. 정말 앞이 막막하겠죠. 그래서 사냥꾼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사과해서 용서를 받으면 꼬리표는 떨어질 거야. 물론 꼬리표를 달지 않고 하는 사과보다는 시간이 걸리고 힘들겠지. 하지만 선우 마음에 딱지가 떨어지면 네 꼬리표도 흔적 없이 사라질 테니까 희망은 있어. 과연 사냥꾼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누구보다 피해자의 고통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선녀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인물 소개와 인물 성격을 잠깐씩 파악해보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자, 책 속의 나무꾼은 진구 점퍼를 숨겼다고 말해도 친구들이 믿지 않았지만 자신이 숨겼다고 말하며 진구에게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하고 우는 모습을 통해 착하고 정직하며 마음이 여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선우는 진구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말하지 못하는 장면에서 소심하고 잘 나서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피해자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진구는 반대로 선우를 괴롭히는 것을 놀이라고만 생각하고 미안하다는 사과를 진정성 있게 하지 않는 것을 통해 이기적이고 뻔뻔한 성격임을 알 수 있어요.
또한 고라니는 나무꾼을 구제했다고 큰 소리로 자신을 잘못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모아 친구와 같이 뻔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냥꾼은 친구를 괴롭힌 아이들에게 꼬리표를 다는 역할을 하는 역할로 정의롭고 용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냥꾼은 피해자고 친구는 가해자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진정한 사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사과를 하면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책 112쪽에서 113쪽의 말을 한번 보면 선우는 아직 사이좋게 지낼 준비가 안 됐다는데? 준비? 사이좋게 지내는데도 준비가 필요해?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그럼 그냥 용서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과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뉘우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선우의 마음입니다. 친구의 괴롭힘 때문에 생긴 억울한 감정이나 불안은 쉽게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책에 있는 표현처럼 마음의 딱지가 떨어져 친구와 잘 지내려는 마음이 생기기까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친구가 아무리 미안하다고 말을 해도 친구에서 진실함을 말할 수 없다면 선우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친구가 선우에게 했던 잘못된 행동과 선우의 상처받는 마음은 미안하다는 말로 쉽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네, 그렇다면 이 책에서 친구가 가해자로 나오는데요. 그 친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장난과 괴롭힘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구의 점퍼를 잠시 숨기는 건 장난일까요? 친구가 선우에게 했던 화장실 놀이, 실내화 축구, 바지 내리기는 장난일까요? 괴롭힘일까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잘 알아야지만 학교 폭력으로 이어지는지 안 이어지는지를 결정지을 수 있는데요. 이 점은 피해자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피해자가 장난이라고 느끼고 서로 함께 웃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장난으로 친구끼리의 사소한 장난으로 느낄 수 있지만 피해자가 그리고 그걸 당하는 친구가 기분이 나빠하고 상했다면 충분히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학교 폭력으로 충분히 인지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또한 가해자에게 꼬리표를 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본래 우리가 생활 속에서 꼬리표를 단다라는 표현은 어떤 사람에게 나쁜 평가를 내릴 때의 표현인데요. 이 꼬리표를 다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아까도 언급했지만 다시 얘기해보자면 본래 선녀와 나무꾼에서의 사슴은 아무 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분명 나무꾼에게 옳지 못한 방법을 알려주었고 사슴 때문에 선녀가 피해자가 되었는데도 말입니다. 하늘에서 그 점이 너무 화가 난 선녀가 직접 벌을 주기 위해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녀가 바로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냥꾼이었죠. 친구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꼬리표를 다는 사냥꾼이 이제 그녀 선녀로 변장해서 나타나는 건데요. 그녀는 사슴이 변장을 한 고라니에게도 많은 꼬리표를 붙이고 선우를 괴롭힌 친구에게도 꼬리표를 붙였던 걸 우린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꼬리표를 단다라는 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데요. 현재 연애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과거의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꼬리표를 길게 달고 이제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를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꼬리표는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길게 남아 어떤 일을 시도하거나 시행할 때 우리의 발을 잡을 수 있는 그래서 과거의 활동이 매우 중요시 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도 한번 함께 생각을 해봅시다. 사슴은 나무꾼을 장가가게 해주었으니 선녀를 괴롭게 만든 건 아니야? 이건 맨 앞에 제가 선녀와 나무꾼을 설명할 때 함께 집어넣었던 질문을 다시 심화해서 가져온 건데요.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슴이 옳지 못한 방법으로 나무꾼이 장가가게 만들었는데 그게 선녀를 괴롭게 만든 게 아닐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사냥꾼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원치 않은 희생으로 만든 행복은 절대로 옳은 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선녀에게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선녀를 충분히 괴롭게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의 질문과 일맥상통하여
피해자가 괴롭게 느끼고 그다음에 매우 기분이 상했으면 그건 충분히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학교 폭력과 같은 큰 범주의 폭력으로 인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자세히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는 옳고 그름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할 줄 알아야 하고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책임감 있게 문제를 수습하고 사과할 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진정한 사과가 필요한 겁니다. 또한 피해자는 주변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자신의 단단한 내면을 가꾸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요. 너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과 나 스스로 계속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